우리가 판 구조론이 고체 지구, 지구학원에서 고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하겠잖아요. 그지? 지구 표면이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놈들이 움직이는 상대 속도가 서로 달라서 서로 벌어지는 또는 모여지는 비껴지는 판의 경계에서 지진 및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게 판 구조론이라 했는데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발산형 경계와 수렴, 특히 섭입형 경계와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진들이 일어납니까 하네요. 발산형 경계는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은 약 70km보다 더 얕은 1000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에서는 1000발뿐만 아니라 중발, 신발 지진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은 깊을 십자 되는 거죠. 진행 깊이가 300km보다 더 깊은 되겠습니다. 프린트 두 개가 일어나. 반면 보존 경계에서는 1000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화산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발산 경계 화산 터집니다. 이때 발산 경계에서 터지는 화산들은 대체로 조용하게 분출하는 현무암질 용암들로 자주 터집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참고로 방금 얘기했던 이 얘기들은 현무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이거는 일반 지구과학에서 그냥 예전에 배웠던 데서 화산 터집니다 하고 끝 했는데 현무암질 용암이 터져야 하는 게 새로운 학제에서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새 학제에서 더 추가되었습니다. 수렴 경계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유문암질하는데 안산암질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춥니다. 점성이 좀 더 큰, 여기 점성은 작아서 옆으로 잘 퍼진 유문암질은 훨씬 더 높게 보시는데 상대적으로 중간 단계에 있는 안산암질 용암이 터지는 것을 수렴 경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상 화산체를 여기 유문암질이 동상 화산체, 안산암질은 성층 화산체를 만듭니다. 반면 보존 경계는 화산 터지진 않는다 했죠. 이 얘기의 소개인데요. 판 구조는 판이 움직임 속도가 서로 다르댔어요. 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 학제에서는 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여자권에서 이 멘틀 대륙 요거 하나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네요. 우리가 발산 경계의 모양을 보면 멘틀 대류가 올라오면서 땅이 벌어진다 했는데 이때 땅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해저 산맥, 해령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령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데서 밀려 내려오죠. 중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힘 요거.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힘이 있네요. 뭡니까 하면 수렴의 경계에서 보면요. 요 섭입했는데 판이 섭입할 때 당기는 요 힘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이 나즈카판이 당기는 섭입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나즈카판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면 남아메리카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서양에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섭입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서양을 이루는 이쪽 부분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멘틀 대류 말고도 섭입형 경계에서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요거 플러스 알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약하고 그래서 왜 나즈카판 또는 태평양도 알고 보면 이쪽에 보면 온갖 섭입대들이 있거든요. 그 태평양판 및 나즈카판의 이동 속도가 왜 빠릅니까? 남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판의 이동 속도가 왜 상대적으로 더 느립니까? 이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실상 우리가 전번에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한 번씩 했던 내용들입니다. 즉 새 학제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말로 하나 더 플러스 알파 더 시켰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좋겠네요.
문제 또 하나 더.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진 및 화산에 대해서 판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 있다? 단층도 있었죠. 발사능력에서는 차바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단층. 그리고 예전 학제에서는 이 단층의 얘기들이 정단층과 수용 경계에서 역단층. 이거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전 경계에서 변환 단층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 소개됐고 정단층과 역단층 소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학제선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들어왔네요. 정단층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단층은 훨씬 옛날에 더 배웠잖아요. 이런 물론 당신은 아직 중학생이지만 교과과정 보면 꽤 옛날에 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정단층이 무엇입니까? 배운 적 없어요?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겠습니다. 잡아당긴다면은 양쪽이 잡아당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상반이 내려오고 하반이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정단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상반이 내려오고 하반이 올라간. 그래서 색깔을 부여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부여시킬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정단층입니다. 그럼 역단층은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을 수교합니다. 서로 횡압력으로 압축시키다 보니까 상반이 들어져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가 있는 이런 단층을 소개하면 이게 역단층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처럼 단층이 이렇게 딱 뽀송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꼴을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역단층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듯이 이쪽은 풍화가 집중됩니다. 즉 단층도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풍화돼요. 그래서 우리 눈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층면을 찾아야 되겠고 누가 상반인지 하반인지를 다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면이 쉽게 드러나는 지역, 이걸 노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게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들 여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아라뱃길 쪽인데요. 그리고 원래 안반을 긁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되시면 자전거 타고 아라뱃길 쪽을 쭉 가다 보면 그게 온갖 단층 습곡 있는 게 잘 보입니다. 송도는 맵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일 리가 만무하고요. 뭘 뜻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면을 관심 가지고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뒤에 그런 경험치가 되게 하려면 관심 가지고 한번 빠져 주십시오. 아라뱃길 쪽에 한번 날아가면서 자전거 한번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지진 및 화산 그리고 뭐 단층의 얘기를 소개하는 게 판구조론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판구조로 모든 지진 및 화산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러지 못합니다.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에 10여 개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끼리 서로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고 또는 빗겨나가는 거라 했는데요. 판 내부에서 화산 터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와이가 그런데요. 하와이는 태평양판의 이게 이제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의 한 가운데서 화산석이 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 구조로선 하와이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열점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점을 소개하는 이론이 플룸 구조론입니다. 아까 멘틀 대륙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연약권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기껏 멘틀의 2,900km 정도까지 깊이가 멘틀인데 백에서 한 300km, 요 정도 백에서 400km 멘틀이 최상단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핵에서 핵 외핵입니다. 멘틀과 외핵이 접하는 이 표면에서 이 핵의 열로 인해서 뜨거운 풀음이 솟아올라가지고 화산섬을 만들거든 하는 게 플룸 구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아주 깊은 2,900km 지하 멘틀이 최하단에서 솟아올라가지고 화산이 터졌다. 이게 플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솟아오른 게 있으면 메꿔야죠. 뜨거운 풀음이 솟아올랐다면 차가운 풀음이 가라앉는 장면도 나오겠는데요. 차가운 풀음이 가라앉는 장면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해서 이게 차가운 풀음으로 가라앉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지진파의 전파 속도를 볼 때 뜨거운 쪽, 뜨거운 풀음 쪽은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어차피 둘 중 하나죠. 빠르다 손, 느리다 손. 아무것도 안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풀음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역시 아무도 안 들어요? 예, 뜨거운 쪽은 느립니다. 차가운 쪽이 좀 더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진파가 전파되겠다는 것은 결국엔 땅을 통해서 땅을 매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융되어 있다, 뜨겁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약간 부분적 용융들이 많다 보니까 액체 상태인 것들이 비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는 상대적으로 전파 속도가 느리죠.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플룸 구조론 나오고 있습니다. 플룸 구조론 요것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플룸 구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음이 솟아오르는 대표적인 곳이 뭐라? 하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하와이와 같은 열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판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뜨거운 풀음이 솟아오르는 하와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열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하와이 섬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요, 해저 섬들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럼 니은자 모양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음의 뜨거운 풀음이 솟아오르는 열점의 위치는 가만히 있고 땅이 처음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움직였다가 이후에 서쪽으로 움직였잖아. 그렇게 해서 니은자 모양의 하와이 열도들이 나온다는 것들이죠. 아마 앞으로 새로운 화산섬은 하와이의 이쪽에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질 거다 했고 실제로도 여기서 계속 화산이 터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들까지 해서 26쪽에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 다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새 학제에서 추가된 놈인데요.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하의 온도와 그리고 지구 내부 암석의 용융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하의 온도는 아직 지구 내부의 암석을 녹일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A에서 A'으로, B에서 B'으로, C에서 C'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의 90% 이상은 B에서 B'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에서 B'입니다. 지하에 뜨끈한 놈이 있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오면 용융 온도가 낮아집니다. 압력이 높으면 용융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낮으면 용융 온도가 낮아지는데 처음에는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솟아올랐네요. 그래서 녹는 점에 도달한 케이스입니다. 솟아오른다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온대요. 발산 경계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열점에서 외핵 이 표면에서 뜨거운 불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누굽니까 하면 멘틀을 주석한 분이 감람음질이에요.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감람음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져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리고 열점에서는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이 많고 녹는 점이 높은 뜨거운 마그마가 터지네요. 근데 그 얘네들은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용하게 분출하는 현무암질 조용하게 분출하는 순상화산체 유동성이 큰 고온의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이런 용암이 터집니다. 마그마가 터집니다. 즉 과거 일본한테 그냥 띄엄띄엄 단편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들을 연결한 이유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현무암질 마그마는 조용히 터집니까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의 9할은 B에서 B',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아직 녹지 않은 암석이 위로 상승,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승, 멘틀 대류 상승부,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종상화산체의 순상화산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하와이의 킬레우에아 화산을 얘기하는데요. 그 용암 터질 때 유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용암의 이동 속도는 시속 50km가 넘습니다. 여기 뛰어달려서는 그 용암을 피하기가 어렵겠네요. 게다가 1200도 가까이 온도가 높은 쪽입니다. 한 3, 4년 정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여기는 발산 경계 쪽이죠.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터졌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레이카비크라는 곳이고 그쪽에서 대략 한 50km 떨어진 곳에 화산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운전해 가서 갈만하고요. 유독가스가 팍 피어오르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용암이 그냥 꿀렁꿀렁 조용히 넘칩니다. 그래서 식은 마그마 위에 아직 그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소세지 구워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장면들도 보였습니다. 그건 수업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냥 용암만 꿀렁꿀렁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드론 기술 좋아가지고 마그마 흘러내리는 강을 따라서 드론이 쫙 하다가 이제 용 터지기 직전에 퉁 튀어오르는 그런 장면도 찍어놓고 이런 것들 다 유튜브 쪽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수령 경계, 서비평 경계,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화산 엄청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령 경계, 서비평 경계에서 터지는데요. 걔네들은 일단 서비평 경계를 볼 때
이 해구에서 물이 유입되고 또는 대륙 지각에서 수산기를 포함한 암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이 공급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녹면점이 이런 C에서 C'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무암질 용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인데요. 이 화강암질은 여기에서 열이 전달되고 화강암질이 녹았습니다. 이게 그대로 터지면 유문암질이었을 텐데 이 둘이가 섞여 짬뽕됐네요. 그래서 안산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이때 아까 물이 많다 했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압력 높은 곳에서는 그 물이 큰 압력에 의해서 꾹 갇혀 있었다가 화산 터질 때 그 물과 함께 크게 폭발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화산학자들이 헬기 타고 그걸 다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날로 화산탄에 헬기가 고장나서 뭐 떨어지는, 죽는 이런 것들도 유산감안사였는데 요즘에야 아까 말했다시피 드론 기술이 좋아서 이런 격렬히 터진 화산도 드론으로 가서 다 촬영하고 해줍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CC'이라든지 이 부분, AA'이라든지 이 부분 이것들의 문제는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BSP'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2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도 소개했는데 한반도에서 화산암 지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화산암은 우리나라 신생대과에, 심성암은 중생대과에 대부분 집중되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28페이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요 그래프의 이식. 그래서 왜 발산 경계에서는 또는 열점이라는 곳에서는 현무암질 용암이 조용하게 분출되는지, 수렴 특히 섭입변경에서 왜 격렬한 폭발을 가져오는 놈이 만들어지는지, 물의 함유,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22페이지죠. 22페이지 개념 체크라는 것까지 하시면서 2점 3점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문제 풀고 지금 답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그리고 내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내신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 과거 입학하기 전에 어쨌든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혹 과거 입학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판 구조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공부되는 내용이에요. 정리하십시오.